네,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최충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일단 FN 가이드가요. 저번 주 금요일이죠. 승부주를 주셨는데 일단 자릿대가 박스권에서 준수하게 좀 올라가려고 도전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어제도 한 5% 올라가다가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신규 진입도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수렴형을 좀 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동반되면은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주에도 이제 방송할 때 사실 시장이 조금은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워낙 좀 심한 시장에서 조금 방어적인 관점으로 좀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도 천천히 좀 잘 버텨주고 있고, 최근에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도 쏠림이 강한 그런 시장에서도 자리를 좀 잘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뭐 지금 자리에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겠다. 1차적인 목표가는 계속적으로 8,500원 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FN 가이드 관련해서는 바닥권에 지금 움직임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도 괜찮고 스윙 관점으로 끌어가셔도 부담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방송 때 말씀해 주셨던 바이넥스가 일단 좋은 추세를 보이다가요. 일단 신고가 2,250원 죄송합니다. 자, 목표가였던 23,000원을 아쉽게 터치를 못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생물보안법 대장격의 일단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일단 단기 추세는 조금 꺾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 바이넥스도 조금 쉬어가려는 모습인데 어떻게 조금 전략을 짤까요?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뭐 상승 후에 잠시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다만 이제 금리 인하나 그런 부분 이후에가 나온다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건강한 그런 조정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뭐 생물보안법이나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중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 부각이 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 나와줄 때가 오히려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열어둔다면 17,000원, 18,000원 사이 구간에서 천천히 좀 다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사실 올라온 것 같지만 2배 정도 지금 올라온 구간이긴 한데요. 아직도 갈 자리가 좀 많이 남았어요. 직전 고점 자리가 4만 원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 딛고서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나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주가가 좀 무거운 그 종목들이 좀 잘 움직여요.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 로직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하시는 전략도 좀 유효하겠다. 그 뒤에 이제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넥스 AS 받아봤습니다. 직고점까지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요즘 무거운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는 만큼 뭐 삼바나 셀트리온 그리고 알테오젠까지 조금 더 관심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외 특징주입니다. 대명 소노시즌, 흥하해운, 산일전기, 갤럭시아 SM, 그리고 DKT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장 마감한 후에는 이란이 동맹국들과 72시간 내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해운주, 정유주 시간 외에서 다시 강세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밤사이 새로운 소식이 추가되지는 않으면서 흐름을 좀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인 움직임 보일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시간에 그래도 상한가 갔던 종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명 노소 시즌 먼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올라온 종목들 좀 특징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한 동전주들이 좀 상승을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을 좀 주의하시자 말씀을 1차적으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대명노소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사업 다각화 활동 통해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좀 목적으로 티웨이항공 주식을 좀 양수했다라는 소식을 다 들어보셨을 건데 어쨌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유일한 거의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은 이거 뭐 항공 관련주들은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거 아침에 좀 따라잡으실 수 있는데 별로 그런 전략은 지금 당장 좀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윗꼬리를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명노소 시즌 아침에는 좀 강세 보일 수 있지만 차익 시전을 좀 주의하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좀 매도 대응, 아직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단타로 섣불리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은 주의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자 해서 이제 대명노소 시즌을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흥하해운이죠. 이란 관련해서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두 가지 뭐 이 섹터에는 좀 격포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따른 중동 전쟁 우려감도 좀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이제 선가 관련해서 선박 관련해서 지금 조선업종 워낙 좀 강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거기 플러스로 어제 이제 미 증시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영향. 나스닥이 2% 빠졌고 필라델피아 가도 지수가 지금 7% 정도 굉장히 좀 등락이 심하게 발생을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저런 것들이 좀 부각될 때는 대외 변수에 좀 노출될 때는 이런 해운주나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과 관련돼서 그럴 때 좀 취약한 시장이 좀 취약한 시장에서 이런 것들 좀 잘 움직이기 때문에 격포제 관점으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어제 6%대에서 시간에 좀 마감이 됐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 이상 좀 상승이 오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흥하해운 만약에 놓치셨어도 해운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산일전기라는 종목입니다. AI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그런 관련주들이 어제 좀 상승이 나왔죠. 근데 아직은 좀 시그널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제는 또 기술주가 아예 넘어졌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어요. 이거 아침에 차익 시절을 좀 주의하시고 항상 신규주는 여러분들 뭔가 재료나 성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아침에 상장했으니까 어제 시간에서 5.57%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거 다시 반등이 나와서 돌아가겠지라고 하시는 그런 접근보다는 조금 흐름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좀 접근을 하자. 전력 설비 관련해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어제 이제 상한가를 좀 갔던 KBI 메탄이나 원초적으로 우리가 봤던 대원전선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주,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상승이 나오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전력 설비라는 것이 어제 또 좀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다 토해내는데 전력 설비는 좀 주가를 좀 유지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전력 설비 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인데, 저도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관련해서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엎치락뒤치락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트럼프는 이제 재건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해리스는 대마나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좀 바라보시되 해리스도 이제 코인 관련된 부분에 그걸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양방으로 좀 교집합 개념으로 코인 관련주들 좀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오히려 늘려줄 때 좀 잘 이용하신다면 트레이딩이 충분히 유효한 그런 섹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DKD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DKDT 같은 종목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1,07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63%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3.6%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많이 반응은 못했습니다. 3.82% 좀 반응을 하긴 했는데 이건 오히려 시간에서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시간의 종목에
하락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좀 바닥에서 잘 끌어가시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승부를 내볼 수 있는 섹터를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제 저도 조금 시장을 둘러보니 어제 유일하게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신 전력 설비하고 또 구리값 상승이 인해서 또 전선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또 2년 새 뭐 전기를 뭐 10배 이상 썼다라는 얘기도 있고 미국이 이제 노후화된 송전망을 이제 교체하겠다는 얘기도 있으니 오늘도 기술주보다는 전력 설비주 쪽으로 조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수익률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재룡 산업이나 뭐 재룡 전기 이런 종목들 봐도 되돌림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최청 전문가님 좀 지혜를 좀 주시죠. 네, 일단 제 관점은 어제 기술주가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전력 설비를 보는 것이 좋지만 어제 기술주가 좀 조정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7%가 받았어요. 사실 이제 같이 좀 영향을 어느 정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는 오늘 트레이딩하는 거는 조금 한 단계 좀 발을 빼서 좀 관망을 하시고 시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섹터 공략하신다면은 그 중동 리스크 관련된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차라리 석유 관련주 쪽으로 좀 보시자. 그러니까 석유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선박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가는 섹터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시장이 최근에 상승을 좀 강하게 했던 시장 내에서 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섹터 두 가지인데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 그리고 TMF 관련된 그런 부분 두 가지 정도까지 덧붙여서 세 가지 섹터만 지금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재건 그리고 대마 관련돼서 움직임 좀 체크하시고 사실 이거는 대외적인 변수와 상관없이 선거는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관련된 테마 그리고 TMF 관련해서 지금 티켓이나 물류 이쪽으로도 좀 파생이 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직 근데 여행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TMF 관련해서 테마가 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 그다음에 TMF 관련된 이슈 그리고 중동 리스크 체크하시고 거기에 하나 더 보신다면 뭐 제약바이오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해서 수익률을 뽑을 수 있는 섹터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미 대선 관련주, 그다음에 TMF 관련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및 중동 리스크 관련주 중에 어떤 섹터에서 오늘 승부주가 나올까요? 네, 일단은 뭐 안전하게 5일선을 좀 타고 있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제 해리스 관련된 대마 움직임들이 요즘에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을 좀 바꿔가고 있는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마 합법화 입장을 계속적으로 좀 조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바이오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관련해서 좀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칼을 좀 통해서 마리아나 화학물질 카나비노이드를 좀 이용해서 의료용 대마를 좀 연구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5일선 좀 지지받는 구간이고 요즘에 수급 순환이 뚝뚝 좀 끊겨요.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하루 올라왔다가 이틀 쉬고 뭐 하루 올라왔다가 하루 쉬고 좀 이런 식으로 좀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제 좀 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리 하나만 노리죠. 요즘 시장 전략은 이거를 쭉쭉 끌어가서 내가 몇 프로 수익 나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날 수급이 들어오고 그날 한 자리가 나오면 그날 한 자리를 드시는 게 좋거든요. 어쨌든 오성첨단 소재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딱 한 자리를 먹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어제 종가가 2,460원인데 2,460원, 50원 구간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일선 체크해서 2,320원. 목표가는 2,650원, 1차 목표가이고 2차 목표가는 2,800원까지 바라보셔도 되니까 일단 직전 고점 넘겨주는지 여부를 좀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고요. 일단 자회사를 통해서 의료용 대마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또 해리스 현재 부통령이 마리아나 화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로 현재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리스 현재 부통령이 경합주 7곳 중에서 4곳을 앞서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관련주의 흐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전 11시에 방송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를 통해서 더 자세한 전략들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라운드 승부주 전략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2라운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